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는 미국 주식 뉴스, 테슬라 뉴스, 아트라온 TV입니다. 오늘 월요일 시작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죠. 힘차게 시작하시라고 제가 오늘도 좋은 방송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테이퍼링 가속화에도 제 갈 길 간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가지고요.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루어 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금주 화요일, 목요일에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페드에서 하는 것이죠. 아마 테이퍼링 가속과 전망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 표 하나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얀색은 지금 나스닥 주가 지수예요. 지금 계속 잘 오르고 있죠. 작년에 2020년에 코로나 3월 달에 우려가 터져가지고 급락이 있었는데 아주 급 반등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신고가가 갱신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630포인트인데요. 이 포인트가 지금 거의 역사상 최고치에서 2.6%밖에 안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역사상 최고치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 빨간색 선은 percent of members above 200-day moving average 그러니까 200일선 이상에 올라와 있는 그런 기업의 퍼센티지를 말하는 겁니다. 나스닥 지수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나스닥 지수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단 30.5%만이 지금 200일선 이상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75%는 200일선 이하의 주가가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일선이 거의 중장기 추세선이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다는 것은 주가가 상당히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나스닥 지수는 너무 좋은데 이렇게 정말 잘 오르는 주식들은 35%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나머지 75%는 상당히 지금 약한 주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별화,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요, 기술 거품의 정점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크 주식이 거품이 끼었을 때, 자, 지금 이렇게 약간은 정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정점이라는 거는 안 좋은 신호죠. 그죠? 고점이라는 거니까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대형 테크주, 그러니까 팡이라고 하죠. 파망,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그리고 테슬라도 좀 포함할 수 있겠죠. 그런 애들은 너무 잘 가고 있는데, 소형 테크주들, 뭐 ARKK 요새 주가 보이시죠? ARKK 주가가 요새 안 좋은 이유가 소형 테크주들은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고점 징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또한 내일과 모레 페드에서 FOMC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아마 통화 정책 조정의 신호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정이란 말은 일단은 유동성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번 달 회의가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 있을 회의가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연준은 페드는요 팬데믹 기간 1년 반 이상이 지금 넘었죠. 작년 뭐 3월부터 해서 그 기간 동안에 매달 1200달러 규모의 국채 및 기관 모기지 담보증권 그러니까 MBS죠. 이것을 매입해 왔습니다. 매입을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 그러니까 즉 달러를 공급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매달 우리 돈으로 한 약 한 140조 원 정도 되겠네요. 140조에서 150조 도 되는 돈을 시장에 공급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아주 1년 반 넘게 잘 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프로그램은 바이러스에 시달리는 경제를 지원하는 핵심 도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적 완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에서 11월부터 1200억 달러씩 이제 사왔던 그런 채권을 사왔던 그 규모를 150달러씩 줄이기로 했어요. 매달 150억 달러씩. 그러면은 이게 1200억을 150억으로 나누면은 8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8개월 후면은 이제 그만한다는 것이죠. 양적 완화. 그러니까 그동안 직접 이렇게 달러를 뿌려왔던 것을 내년 6월에 끝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도이치뱅크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대형 은행이죠.
자, 국채와 MBS의 월별 하락은 각각 200억 달러와 100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300억 달러죠. 그러니까 150억 달러씩 줄이기로 했던 거를 두 배의 속도로 올린다는 겁니다. 300억 달러로. 그러면 300억 달러씩 줄이면 어떻게 되냐? 내년 3월에 테이퍼 프로세스를 완료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하고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4월부터 시장에 뿌려지는 돈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1200달러라고 했죠. 그러면 11월 달에 이미 지났으니까 150억 달러를 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매달 이제 1050억 달러씩 이제 공급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300억 달러씩 매달 감소를 시킨다는 거니까 300으로 나눠주면 이게 3.5개월이 됩니다. 그러면 3.5개월이면은 이번 달 12월 달 그리고 내년 1, 2월 달 하면 3개월이고 0.5개월이면 내년 3월이 되겠죠. 내년 3월 말이면 이제 테이퍼링도 끝나고 이제 더 이상 돈을 풀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이랑 모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나오면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른 전문가들은 이제 연준이 이런 너무 매파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시장이 급격하게 놀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해서 시장 상황을 돌이켜 보니까 지금 그다지 좋진 않아요. 그죠? 역사적으로도 좀 고점인 것 같고, 그리고 테이퍼링 속도도 올린다고 하고, 그러면 테이퍼링이 내년 3월에 끝나면 또 어떤 게 오겠습니까? 네, 금리 인상도 빨리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경기가 너무 상승하는데 이제 유동성 공급은 당연히 그만해야 되겠죠. 너무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뭐 돈 푸는 것도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과 경기가 상승이 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이 오는 것이죠. 그럼 금리 인상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나 온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자, 3월에 테이퍼링이 끝나면 내년 4월이라도 금리 인상이 올 수도 있다는 뜻이죠. 지금 이 보시는 표는 잘 안 보일 건데요. 이 추세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로축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수익률, 그러니까 이자율을 뜻하는 거고, 이쪽은 이제 시장의 P/E 레이쇼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나 고평가됐냐, 저평가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쪽으로 가면 낮은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낮을수록 시장이 좀 더 고평가,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다는 것이죠. 근데 금리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가 오르면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라고 했으면 주가의 그 프리미엄, 그러니까 PER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이러한 과정을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이 한 국채 수익률이 한 1.5%뭐 이 정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제 게리 블랙 얘기는 자, 이 표를 보니까 이거는 팩트예요. 지금 S&P 500의 P/E 레이쇼가 19.6배 정도 되는데 자, 금리가 지금 현재 1.5% 정도 되죠. 미국 국채 수익률이. 이게 이제 2.5%로 이자율이 1% 포인트 오르면은 주가가 약 4.5% 정도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마켓이 시장 S&P 500의 이 지수가 4.5% 정도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4.5%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게 개별 주식으로 하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특히 소형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4.5% 폭락하면 뭐 한 제 생각에 이거의 4배, 5배 정도는 하락한다고 저는 봐요. 뭐 테슬라도 한 10% 이상 떨어질 수도 있겠죠.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테이퍼링이던 금리 인상이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기 대응을 위함입니다. 한편으로 인플레이션은요, 경기의 과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테이퍼링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것은 금리 인상도 앞당겨진다는 뜻이라고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죠. 이것 역시 경기 상승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렇게 자, 상황은 이렇지만 어, 뭐 어찌됐건 경기가 더 좋아질 수 있다. 경기가 좋아진다는 건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 어, 이게 주가의 시장 전망은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뭐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때 2020년 3월에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오미크론이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저희가 참고할 만한 얘기는 피터 린치가 했던 얘기입니다.
피터 린치 가라사대 시장 예측은 불가능하다. 쓸데없이 시장 예측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경제 전망에 14분을 쓴다면 12분은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차라리 기업을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둬야 될 것은 시장에 대해서 알아둬야 할 것은 이거 하나라는 거죠. 하락과 급락도 많다. 시장은 2년마다 10%씩 빠지고 시장은 6년마다 마이너스 25% 이상 급락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은 6년마다 25% 이상 급락한다. 최근에 25% 이상 급락한 게 이미 있었습니다. 언젠가요, 그게? 네, 작년 3월 코로나 이슈가 터졌을 때죠. 그때 이미 약 이것보다 훨씬 많이 한 30% 넘게 하락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6년으로 치면은 최근에 이미 25% 이상 급락이 있었죠. 그런 말인즉슨 나머지 5년 동안 올해를 포함해서 앞으로 4년이겠네요. 4년 동안 25% 이상 급락이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나스닥에 속한 테크 기업들의 이런 이익 전망치가 아주 좋습니다. 올해도 아마 작년 대비 뭐 80% 이상 성장했다는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찌됐건 4차 산업 계속 돈이 투여되고 발전하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것은 계속해서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계속 팔지 않고 당연히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이 있으면은 저는 어떤 장기 투자자라고 했죠? 현금을 항상 30에서 40% 갖고 있는 장기 투자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금액은 항상 버퍼로 남겨두시고 만약에 2년마다 10%씩 하락, 6년마다 25% 이상 급락이 나오면 그 돈으로 오히려 테슬라와 같은 좋은 장기 성장 주식을 추가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안 좋은 뉴스는 나올 거예요.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고점을 보이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편으로도 이렇게 과열을 의미하기도 한다. 과열은 경기 상승의 자신감의 표현이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만 잘 대응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사이버 트럭 뉴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테슬라 관련 뉴스입니다. 제가 뭐 주말에 사이버 트럭 이 와이퍼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와이퍼 보이시죠? 긴 와이퍼 엄청 크죠, 와이퍼가. 근데 일론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었어요. This is not the production wiper. 이거는 아니다. 최종 생산품이 아니다라는 거죠. 일론은 원래는 이 와이퍼를 아예 안 보이게 하고 싶었고 지금 사이버 트럭의 최고의 신기술, 최고의 차를 만들겠다. 이 세상에 없는 차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술이 많이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테슬라의 신기술 중에 이미 United States Patent, 그러니까는 이미 특허를 보유한 기술이 있습니다. 어떤 특허냐면, 자, 여기에서 레이저를 이렇게 쏘아요. 그러면 비가 오면은 이 레이저에 의해서 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와이퍼죠. 이거를 사이버 트럭에 적용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요거는 아니다. 뭐 있더라도 와이퍼를 정말 와이퍼가 있더라도 이 트렁크 안에 숨긴다던가 프렁크 안에 숨긴다던가 아니면 레이저를 여기서 쏴가지고 없애버리겠다 물을 뭐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이 와이퍼는 최종 생산품이 아니라고 해요. 이제 나오는 걸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테슬라는 이러한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자, 이렇게 레이저로 와이퍼로 쓰면은 정말 뭐 디자인도 멋지고 상당한 기술이겠죠. 물론 이게 뭐 인체 특히 눈에 해를 끼치면 안 될 것입니다. 뭐 그것도 알아보긴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사이버 트럭이 2023년에 대량 생산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뭐 내년 말에는 일단 시험 생산이 들어갈 건데 이렇게 이제 신기술들을 많이 넣으려고 하니까 대량 생산이 늦어지는 겁니다. 뭐 어찌됐건 좀 이미 오더를 300만 대 이상 대기 오더를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거는 잘 일론 머스크랑 테슬라가 잘 조절을 해야겠죠. 어느 정도 현실과의 타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위터로 테슬라 관심 있는 사람들이랑 많은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이번에 주식을 팔 때도 대화를 나눴죠. 뭐 투표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테슬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잘 아마 컴프로마이징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저희 투자자들이나 그리고 뭐 이거 이미 이것을 주문한 사람들이나 빨리 나오기를 바랄 것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는 테슬라 모델 3 음주하던 SUV에 의한 후방 줄도 운전자의 생명을 지키다. 자, 이게 음주 차량, 집 차량이었어요. 엄청나게 지금 부서졌죠. 이 차량이 뒤에서 이 차를 받아버린 겁니다. 이 차는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니까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이 차는 이제 차주가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뒤에서 받아버린 거죠. 근데 엄청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거의 다 대부분 죽었을 건데 또 살아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이에로라는 분인데 테슬라 모델 3 차주가 이제 살아나오면서 저는 모델 3가 내 삶을 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게 번역이 좀 그런데 어쨌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 아주 이제 편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의료진들도 놀랐다고 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의료진도 이런 충돌이 있으면 거의 다 사망을 했다는 거죠. 아무튼 테슬라 모델 3도 이렇게 안전하다고 우리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정말 테슬라 차량은 안전하다는 게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으신 분들은 자기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죠. 그러니까 모델 이렇게 뭐 럭셔리 카로 모델 3도 럭셔리 카로 이렇게 포지셔닝 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뉴스는 기가 네바다에서 테슬라 세미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제한된 생산은 이미 시작됐다고 해요. 아마 소수의 배송은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3년까지는 아직 대량 생산은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제품은 아마 펩시에 납품될 물량인 것 같습니다. 펩시에서 동사 모데스트 물류센터에, 그러니까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물류센터죠. 15개 메가차저, 그러니까 세미 전용 이제 슈퍼차저죠. 그러니까 메가차저라고 하는데 15개 메가차저를 이미 펩시 자기 물류센터에 이렇게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펩시에 이게 인도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동차 시장 영업이익 75% 장악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뉴스예요.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 영업이익 7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판매 수량으로 보면은 아마 삼성보다도 많이 숫자적으로는 못 팔 것 같아요. 하지만 워낙 가격이 비싸죠. 애플 같은 경우는 제값을 다 받고 팔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애플은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75%를 장악할 수 있고 세계 1위 기업으로 지금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태계를 만든 기업과 디바이스만 파는 기업은 다르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 삼성과 애플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삼성은 지금도 주가가 별로 안 좋은데 뭐 시가총액도 약 한 500조 뭐 이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근데 애플은 벌써 막 3천조 가까운 회사가 돼버렸죠. 벌써 6배의 규모를 차이를 내고 있다. 애플과 삼성의 주가 차이가. 그러면 이게 테슬라도 지금 디바이스만 파는 기업이 아니죠.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슈퍼차저 생태계죠. 그 다음에 뭐 테슬라 앱이라든지 그리고 테슬라 로보택시 그리고 테슬라가 FSD를 통해서 또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과 뭐 다른 레가시 업체들, 뭐 포드, GM, 현대 이런 애들은 생태계를 만들기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시장의 영업이익을 테슬라가 75%나 장악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근데 테슬라가 지금 90만 대 팔고 있는데 1000만 대까지도 거의 팔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아주 확실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30년에 1000만 대는. 근데 이제 이게 2천만 대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하면 영업이익 75% 충분히 더 넘게도 장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테슬라와 현재 미국 주식시장,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뉴스, 안 좋은 뭐 뉴스들이 나오더라도 테슬라 자체의 기업이 워낙 잘 나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뭐 이러한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런 거에 의해서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좀 더 담아가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장기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